부의 외부 효과는 실제로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그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는 하는데 그 어떤 경제적 거래 혹은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제 그림에서와 같이 그 대기 오염, 그 공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생산 방식을 채택한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대기 오염의 비용을, 대기 오염의 효과를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기업이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공기가 나빠지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기업에게는, 이러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GDP는 사실 행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에요. GDP는 그냥 우리가 앞서 정의해서 봤듯이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란 말이에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입니다. 예. 제가 데피니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는 행복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GDP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국가가 더 행복하다, 저 국가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GDP의 목적이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는 아니죠. 다만 GDP를 활용을 하면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물질적 측면에서 과연 한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이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웰빙의 측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소득 비교를 통해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삶의 질도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인 소득을 우리가 GD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평균적인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국가의 어떤 소득의 분배가 비교적 균등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높지만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국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삶의 질을 우리가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할 때 GDP를 이용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GDP per capita는 GDP를 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이나의 GDP랑 US GDP가 거의 맞먹거든요.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차이나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서 인구로 나누어 주면 1인당 GDP는 US가 차이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소득 수준,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는 전체 GDP를 인구로 나누어서 1인당 GDP 혹은 GDP per capita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 소득 분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득 분배 지표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 분배 지표와 1인당 소득 수준을 이제 병행해서 두 개를 같이 합쳐 놓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GDP는 뭐 절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긴 하지만 행복 지수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GDP는 이제 행복 수준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행복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삶의 만족도가 우리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GDP는 어떤 삶의 만족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프리딕터다, 예측치다, 뭐 예측 변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불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각 국가마다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이제 다음 그림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로축이
1인당 GDP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넘으면 이쪽 국가들은 비교적 잘 사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만 달러가 안 되는 국가들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세로축의 변수가 바로 삶의 만족도인데 각 국가별로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 0점에서 10점 사이에 이제 점수를 주는 건데요. 각 국가마다 여러 명을 설문조사를 했을 테니까 국가별로 이제 평균값이 하나씩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것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GDP가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행복 정도가 높아진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도 혹은 뭐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GDP 관련해서 그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19장에서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실질 GDP라고 하는 것과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인데요. 리얼 GDP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얼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라고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실질 GDP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nominal GDP는 우리가 명목 GDP라고 부르고요. nominal은 다 안 쓰겠습니다. nominal은 이제 우리가 명목 GDP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실질 GDP는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 가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우리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의 GDP는 그럼 2020년의 시장 가치를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nominal GDP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의 GDP를 계산을 할 때 그 해의 가격을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된 GDP가 명목 GDP예요. 그래서 당해년도 가격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해년도 가격을 쓰게 되면 그건 명목 GDP고요. 이제 반대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인데 그 해의 시장 가치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2020년 우리가 GDP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가격을 2015년 가격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2015년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15년 가격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정해 놓으면 이때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포디카라고 하는 가상적인 국가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차 한 대만 생산한단 말이에요. 2020년에 10대를 생산했어요. 그럼 2020년 가격을 적용을 해서 GDP를 계산하면 그건 nominal GDP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2015년 가격을 정해두고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 생산량은 2020년 생산량인데 가격은 2015년 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실질 GD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럼 2021년의 리얼 GDP는 뭐냐라고 하면 2021년에 생산한 자동차의 생산량에다가 기준연도 2015년 가격을 적용해서 GDP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리얼 GD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년도 가격을 쓰지 않고 기준연도를 하나 잡아서 정해서 그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실질 GDP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포디카라고 하는 국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2020년에 자동차를 10대를 생산을 했고 2021년에 10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021년을 사용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내년에도 이 강의 노트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2021년이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기준 연도는 보통 50,